안녕하세요. 2학년 여러분. 오늘은 3단원 기권과 우리 생활 중 구름과 바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구름이 만들어지려면 응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응결과 증별에 대한 개념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발은 표면에서 액체가 기체로 날아가는 기화의 한 종류입니다. 응결은 수증기 기체가 물방울, 즉 액체로 변하는 액화의 한 종류입니다. 보겠습니다. 빨래가 잘 마르는 것은 액체가 기체로 되는 것이니까 증발이 되겠죠. 구름이 생기는 건 응결현상입니다. 이슬이 맺히는 거 물방울이 생기는 거니까 응결현상입니다. 뿌옇게 흐려지는 것도 물방울이 생기는 거니까 응결현상입니다. 물을 뿌리면 수증기로 날아가서 시원해지기 때문에 이것은 증발현상입니다. 증발이 잘 일어나려면 빨래가 잘 마를 때이지요. 기온은 높을수록, 바람은 강하게 불수록, 습도는 어떨 때죠? 낮을수록입니다. 습도가 낮다는 얘기는 건조하다는 얘기죠. 3번 문제 보겠습니다. 포화 수증기량과 기온과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지요. 그래서 이 포화수증기량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포화수증기량의 뜻은 현재 온도에서 최대로 공기 1kg에 최대로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을 g으로 나타낸 것을 포화수증기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온과 포화수증기량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실험을 했었냐면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 물을 넣고 바깥쪽에 얼음물에다가 담가 보았어요. 그랬더니 둥근 바닥 플라스크 안쪽 벽에 물방울이 맺히죠. 이것은 밖의 기온이 낮아지니까 안쪽에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적어져서 수증기로 있던 것이 물방울로 응결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것을 꺼내서 드라이로 가열을 시키면 이 안쪽에 있던 물방울이 수증기로 날아갑니다. 그러면 플라스크 안에 있는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많아지는 거죠. 즉 기온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은 많아진다입니다. 그럼 답은 1번 아니면 2번인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2번처럼 기온이 높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4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인데요. 그래프가 나오면 4가지 것을 분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프에서 A, B, C, D, A점의 현재 온도 25도씨, A점의 현재 수증기량 7.6, A점의 이슬점, 온도를 낮추었을 때 이슬이 생기기 시작하는 온도 10도씨, A점의 포화 수증기량, 현재 온도에서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 20.0, 이런 식으로 A, B, C, D의 값을 다 적으면 4번의 모든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A점의 온도는 25도씨, B도 25도씨, D도 25도씨, C는 30도씨입니다. 현재 수증기량은 Y축을 읽어주면 되겠죠? A점은 7.6g, B점은 20.0g, C점도 20.0g, D점은 14.7이 되겠습니다. 이슬점 볼까요? 이슬은 A점은 온도를 낮추었을 때 이슬이 생기기 시작하는 온도 10도씨입니다. D는 20도씨입니다. B와 C는 이슬점이 같습니다. 25도씨입니다. 포화 수증기량 보겠습니다. A, B, D는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이만큼이죠. 다 20입니다. C는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27.1입니다. 그러면 분석을 해볼까요? 현재 온도가 같으면 무엇이 같죠?
현재 온도가 같으면 포화 수증기량이 같죠. 현재 온도가 같으면 포화 수증기량이 같고 현재 수증기량이 같으면 이슬점이 같습니다. 현재 수증기량이 같습니다. 둘이 연관이 있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4번에 이 선에 마주친 것만 포화지요. 따라서 B만 포화고 나머지는 불포화입니다. A에서 D 중 포화 수증기량이 가장 많은 공기는 포화 수증기량이 가장 많으려면 온도가 가장 높아야 되니까 C가 되겠죠. C. A 공기의 현재 수증기량 7.6, 현재 포화 수증기량 20이 되겠습니다. C는 현재 수증기량은 20이고요. 포화 수증기량은 27.1이기 때문에 7.1g을 더 넣으면 포화가 되겠죠. D 공기의 이슬점은 20도씨입니다. D 공기 1kg을 15도씨로 냉각시켰어요. 그러면 15도씨에서는 10.6g만 포화시킬 수 있죠. D 공기는 14.7입니다. 따라서 나머지는 응결이 되겠죠. 4.1g이 응결이 됩니다. 5번 보겠습니다. A점의 이슬점은 온도를 낮추었을 때 포화 상태 도달한 온도, 이때부터 이슬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20도씨예요. 20도씨에서 포화 수증기량은 14.7이 되겠습니다. 14.7. A 공기의 상대 습도는 상대 습도를 다른 말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습도라고 합니다.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분의 현재 수증기량 곱하기 100이죠. 그러면 A 공기에서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은 20입니다. 현재 수증기량은 14.7 곱하기 100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6번 볼게요. 6번에 상대 습도 구하라고 그랬죠.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28도씨에서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분의 현재 수증기량 곱하기 100. 24분의 16.6 곱하기 100을 하면 되겠습니다. 7번 건습구 습도계를 이용해서 습도를 구하는 방식인데요. 습구 온도가 18도씨고 차이가 2도씨예요. 그러면 표에서 구할 수 있는데요. 습구 온도가 18도씨, 차이가 2도씨, 둘이 만나는 지점이 현재의 습도가 되겠습니다. 답은 83%가 되겠습니다. 8번에 기온, 이슬점, 습도를 구하라고 그랬죠. 기온 먼저 구하세요. 왜냐하면 기온이 찾기가 제일 쉬워요. 기온은 하루 중에 언제가 제일 높죠? 12시에서 2시 사이가 제일 높죠. 그런 그래프는 B입니다. 따라서 B가 기온을 나타내고요. 기온이 높아지면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분의 현재 수증기량 곱하기 100이 습도를 구하는 거죠. 따라서 현재 온도가 높아지면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많아지니까 습도는 반비례합니다. 그런 그래프가 B죠. A죠. 그래서 습도는 A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C가 있을 점이 되겠죠. 꼭 기억해야 될 거, 기온이 높아지면 습도는 낮아진다. 9번, 기온이 높아지면 습도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낮아진다 그랬죠. 틀렸습니다. 맑은 날 이슬점의 변화가 거의 없는 이유는 아까 이슬점은 현재 수증기량과 관련이 있다 그랬죠. 현재 수증기량이 같으면 이슬점도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증기량의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10번 엄청 중요합니다. 구름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구름이 만들어지려면 일단 공기덩어리가 상승을 해야 합니다. 상승을 하면 주변에 압력이 낮기 때문에 팽창을 하죠. 이렇게 팽창을 합니다. 단열 팽창을 하게 되면 주변에서 가열이나 냉각 없이 팽창을 했죠. 그러면 온도가 하강을 해요. 온도가 하강하면 이슬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수증기에 응결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A에서 B로 갈 때 공기덩어리의 온도는 상승이 아니라 하강입니다. A에서 B로 갈 때 공기덩어리는 부피 팽창하지요. B에 도달하면 B에서 이슬점에 도달하여 물방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구름이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공기가 상승해야 되는데 상승하지 않는 경우가 어떤 것이죠? 5번입니다. 5번은 공기가 하강을 하죠. 그래서 고기압에서는 하강이 일어나서 주변으로 공기를 주죠. 하강이 일어나는데 하강이 일어나면 팽창이 아니라 압축이 되고 온도는 상승하게 됩니다. 구름 발생 장치 가지고 실험을 해보았을 텐데 우리가 사용한 기구랑은 다르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안에 물을 넣고 향을 넣고 향 연기를 넣고 그 다음에 온도계 넣고 이 펌프를 이용해서 압축 팽창을 시킵니다. 그러면 밸브를 열면 공기가 어떻게 되죠? 팽창을 하게 되면 기온이 하강이 되고 구름이 발생하죠. 장치 안은 뿌옇게 흐려집니다. 향연기가 있으면 향연기 주변에 물방울이 달라붙어요. 수증기가 물방울로 돼서 달라붙으면 무거워지지요. 그러면서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향연기는 수증기에 응결이 잘 일어나도록 하는 응결 해계 역할을 하죠. 눈과 비가 내리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0에서 30도 부근은 저위도죠. 저위도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요. 따라서 이 위에서는 0도씨 이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방울들이 서로 달라붙어요. 서로 달라붙는 걸 나란히 합쳐진다. 그래서 나란히 병, 합칠 합, 병합설로 합쳐지면 무게가 무거워지겠죠. 그럼 아래로 떨어지면 비가 됩니다. 이때 비의 온도는 따뜻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위도 지역이나 고위도 지역에서는 하늘 대륙권에 영하 40도 정도로 내려가게 됩니다. 0도씨 이하로. 그러면 얼음 결정이 있고요. 얼음 결정에 수증기나 물방울들이 달라붙게 됩니다. 달라붙으면 덩어리가 커져서 그냥 내리면 눈이 되고요. 이것이 그냥 녹아서 떨어지면 비가 됩니다. 얼음 결정을 얼음빙, 결정정, 그래서 빙정설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중위도나 고위도 지방에서 눈과 비가 내리는 원리지요. 문제 보겠습니다. 저위도 지역에서는 큰 물방울, 작은 물방울이 충돌하여 합쳐져 비로 내린다. 들 병합설 맞습니다. 저위도 지방에 빙정 없습니다. 중위도나 고위도 지역의 구름에 물방울에 빙정이 달라붙지요. 빙정에 물방울이 달라붙어 눈이나 비로 내립니다. 맞습니다. 지금 배운 거 정리해 봅시다. 1번과 2번 차이점이 뭐예요? 1번은 0도씨가 안 되죠. 구름이 만들어지는 곳에. 그러니까 이거는 병합설, 따뜻한 비, 저위도 지방에서 일어나는 비와 눈이 내리는 원리고요. 나머지 이거는 얼음 결정 위에 달라붙는 거니까 빙정설, 찬비, 중위도나 고위도가 되겠습니다. 16번 뭐뭐 지역에서 구름 속에 크고 작은
뭐가 합쳐지는 거죠. 달라붙는 게 아니라 합쳐지는 것은 병합설이고요. 병합설은 저위도 지방이죠. 저위도 지역에서는 구름 속에 크고 작은 물방울들이 병합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기의 상승이 강하게 일어나면 구름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구름이 쌓여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런 구름을 쌓을적 구름은 저근형 구름이라고 하고요. 상승이 약하게 일어나면 구름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구름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층운형이라고 합니다. 이제 바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바람은 뭘까요? 공기의 수평 이동을 바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람과 비슷한 기류가 있는데 기류는 공기의 수직 이동을 기류라고 합니다. 위로 올라가는 거 하강기류, 내려가는 거 상승기류. 내려가는 거 하강기류, 올라가는 거 상승기류. 바람이 부는 원인은 기압차지요. 자연의 원리는 많이 가진 곳에서 적게 가진 곳으로 나눠줍니다. 즉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공기가 이동하는 것을 바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압을 배우게 됩니다. 보통 1000km의 공기가 누르는 압력을 1기압이라고 하는데요. 이 1기압은 76cm의 수은이 누르는 압력과 같고요. 10m의 물이 누르는 압력과 같습니다. 이거는 1013 헥토파스칼이라고도 합니다. 다시 설명하면 토리첼리가 처음으로 기압을 측정을 했는데 1m 이상 되는 시험관에 수은을 가득 채우고 손으로 막고 아니면 마개로 막고 뒤집어 놨습니다. 그랬더니 수은이 쭉 내려와서 이 수은 기준면에서 여기까지 76cm 되는 지점에 머무르는 거예요. 실제로 1m 이상 되는 관에다 해도 똑같이 76cm 있는 부분까지만 수은이 내려오고 그러면 나머지는 진공이 되겠죠. 이 말은 공기 1000km가 누르는 압력과 수은 76cm가 누르는 압력이 같다는 얘기죠. 따라서 76cm의 수은이 누르는 압력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 지역은 1기압이 되겠죠. 76cm보다 낮아진다는 얘기는 1기압보다 낮은 공기가 누른다는 얘기죠. 유리관을 기울여도 수은 기둥의 높이는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은 기압으로 누르니까요. 바람은 기압이 어떤 곳에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붑니다. 기압차가 클수록 바람이 당연히 강하게 불겠습니다. 공기의 양이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 양이 작아지니까 기압이 낮아집니다. 22번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니까 76cm 수은이 누르고 있네요. 현재의 기압은 1기압입니다. 기압은 모든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기압이 높아지면 당연히 수은 기둥의 높이도 높아지죠. 유리관을 기울여도 수은 기둥의 높이는 변화가 없습니다.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 공기가 누르는 힘, 즉 압력입니다. 기압. 높은 산에 올라가면 기압이 낮아지죠. 따라서 수은 기둥의 높이도 낮아집니다. 토리첼리 실험에서 수은 기둥 76cm가 누르는 압력과 공기가 누르는 압력은 같죠. 23번 볼게요. 바람을 볼 때 아래쪽을 기준으로 바람의 이름을 정할까요? 위쪽의 기준을 가지고 정할까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은 아래쪽이기 때문에 위를 기준으로 바람의 이름을 정하지 않습니다. 아래쪽을 기준으로 이름을 정합니다. 그리고 불어오는 쪽이 기준이죠. 그래서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불어오니까 해풍이 되겠습니다. 이쪽이 고기압이고 이쪽이 저기압이죠.
고기압인 이유는 분자와 분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서 공기의 양이 많아요. 가까운 이유는 공기가 차갑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B가 더 차갑고 A가 온도가 높죠. 언제 그래요? 낮에. 낮에는 모래가 더 뜨겁죠. 그래서 기압은 B가 고기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 볼까요? D에서 C로 보니까 여기가 고기압이고 이쪽이 저기압이 되겠습니다. 무슨 계절풍이에요? 이쪽이 남쪽, 이쪽이 동쪽.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니까 남동계절풍입니다. 남동계절풍은 여름에 여기가 온도가 더 높죠. 대륙의 온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남동계절풍이고요. 기온은 C가 높고요. 기압은 D가 높습니다. 언제요? 여름에. 26번 볼게요. A 지점은 여기 있죠. 현재 온도가 25도시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 20.0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응결, 빨래가 마르는 거 증발, 이슬이 맺히는 거 응결, 땀방울이 말랐어요. 그러면 증발이죠. 물이 점점 줄어드는 것도 증발, 물방울이 맺히는 건 응결, 물을 뿌리면 수증기로 되니까 증발, 물방울이 맺히는 거 응결, 응결인 것은 2번, 5번, 7번이 되겠습니다. 28번 컵 주변에 물방울이 생기는 건 주변에 수증기가 응결이 돼서 생긴 것이죠. 29번 보겠습니다. 습도는 현재 온도에서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분의 현재 수증기량 곱하기 100인데요. 주의해야 될 점이 현재 공기 양이 똑같아야 되겠죠. 지금 3kg 중에 현재 수증기량이 30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건 1kg 중에 포화수증기량이니까 이거를 3kg로 3배 해줘야 되겠죠. 25도씨에서 포화수증기량은 20.0인데 3배로 해주면 60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구름 생성 과정이에요. 제일 먼저 공기 상승 하면 단열 팽창을 하죠. 그러면 온도가 하강해요. 이슬점에 도달하고 이슬점에 도달하면 수증기가 응결이 일어나서 구름이 형성됩니다. 31번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기온 먼저 찾으라고 그랬죠. 12시에서 2시 사이에 12시에서 2시 사이에 가장 높은 건 B니까 B가 기온이죠. 기온과 습도는 반비례하니까 이게 습도입니다. 나머지가 이슬점입니다. A는 습도입니다. 습도는 새벽에 비교적 높습니다. 온도가 낮으니까. 비교적 맑은 날의 그래프죠. 흐린 날은 기온이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고요. 기온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기온이 높아지면 습도는 낮아진다. 맞습니다. 하루 중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건 이슬점 아니고 기온과 습도입니다. 답이 1번과 5번이 되겠네요. 32번 보겠습니다. 뚜껑을 열면 단열 팽창을 하지요. 그러면 온도가 내려갑니다. 온도가 내려가면 습도는 높아집니다. 페트병 내부의 공기가 팽창할 거고요. 향연기를 넣으면 더 뿌옇게 흐려지죠. 구름이 생성되는 원리 알아보는 것입니다. 답은 2번. 33번 잘 보세요. 전등을 비추면 모래의 온도가 더 높게 가죠. 온도가 여기가 더 높습니다. 온도가 높으면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요. 여기 온도가 낮아요. 분자 사이가 가까워요. 기압이 높습니다.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바람이 불어가죠. 해풍의 원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1번 가열할 때 모래 쪽의 기압은 낮아진다. 맞습니다. 모래가 물보다 더 빨리 가열되고 냉각되죠. 맞습니다. 가열되는 동안에 물 쪽에서 모래 쪽으로 공기가 이동합니다. 물과 모래의 온도 차이가 기압 차이를 일으켜 향연기가 이동하죠. 가열할 때 부는 바람은 육풍이 아니라 해풍. 냉각할 때는 육풍이 붑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4번 볼게요. 아래쪽을 기준으로 바람을 정한다고 했죠. 따라서 이거는 해풍이 되겠습니다. 이쪽은 북서계절풍이 되죠. 여기가 고기압,
이쪽이 저기압. 이쪽이 고기압, 이쪽이 저기압.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가니까요. 옳지 않은 거 가는 해풍입니다. 나에서 A가 고기압 아닙니다. A는 저기압입니다. 나에서 겨울에 부는 바람 북서계절풍 맞습니다. 나에서 C는 고기압 맞습니다. 가와 나의 바람은 바다 육지가 가열되고 식는 속도에 따라 생기는 차이죠. 옳지 않은 것이니까 2번과 4, 5번이 답이 되겠네요. 35번 볼게요. H1의 값이 얼마인지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어요. H1이 76cm라면 몇 기압이죠? 1기압인데 이게 나와 있지 않아요. 따라서 기압을 알 수가 없습니다. A는 대기의 압력 맞습니다. A의 압력과 B의 압력은 같죠. 가 부분은 공기가 아니라 진공입니다. 수은 대신 물기둥을 사용하면 10m 높이에서 누르는 압력과 같기 때문에 같지 않습니다. 맞는 건 2번이네요. 답 2개 아닙니다. 36번 기역의 바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기역은 극지방에 원래는 이렇게 불어야 되는데 동쪽으로 편향이 됐기 때문에 극동풍이라고 합니다. 지구가 자전하지 않으면 이쪽은 바람이 이렇게 불어가야 되죠. 그런데 서쪽으로 편향이 됐기 때문에 편서풍이라고 합니다. 디귿은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인데요. 영어로는 트레이드 윈드라고 하는데 트레이드라는 원래 뜻은 지속적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역풍이라고 부릅니다. 잘못 해석해서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이쪽이 고기압이죠. 고기압이니까 저기압 쪽으로. 저기압이니까 불어 들어오고요. 여기가 고기압, 여기가 저기압이 되겠습니다. 기역은 무역풍 아니고 극동풍, 니은은 편서풍 맞습니다. 디귿은 극동풍이 아니라 무역풍, 위도 30도 부근은 고압대가 형성이 됩니다. 맞습니다. 60도 부근은 저압대 틀립니다. 따라서 답은 2번,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선생님 기기가 고장이 나서 3번 녹화했는데 녹화가 잘 안 돼서 지금 다시 해봅니다. 이것은 꼭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